를 쉽게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가운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본부의 김진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 동료 방류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도입니다. 수산용류 방류사업 추진현황 효과인데요. 그동안에 그 방류사업을 하는 것을 때려고 보면은 아주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은행은 어촌계가 수성은에 19개 어촌계가 있더라고요. 예. 19개 어촌계원 개원에서 그 요구사항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원이 좀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류사업을 좀 더 좀 해서 더 좀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는데, 어촌 회장들 얘기는 이제 프로수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0%, 20%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주는데, 그 프로수가 얼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개정을 할 때 많이 요구하는 품종에 대해서 많이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부단 말이에요. 자부담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네. 그 자부담이 그 10%짜리가 20%짜리가 있는데 10%짜리보다 없는 거 이런 뭐 10%에도 뭐 5,000개들 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방문이 그러는데 그 자부담은 본인들은 별로 많이 들어간 건 아니더라고. 아닌데 일반 다른 걸로 볼 때도 그 10%짜리는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내가 많이 해봤는데 예. 그게 자부담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안 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내가 확인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저 감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방문 사업을 보면은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도비나 국비 같은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해안이나 고령 이쪽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은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많이 노력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기 19명은 내가 중에 다 만나기를 못했는데 10명을 만나봤어. 10명. 예. 선생만 11명인가 10명 12명이 되고 비리 한가위 알아야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그 방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잘 필요한 거 그런 부분을 어촌 개마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한쪽에다만 이렇게 지어치지 말고 어촌 개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씩 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어느 어촌 개는 뭐 조개를 많이 어떤 어촌 개는 해산을 많이 어떤 어촌 개는 뭐 꽃게를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촌 개마다 또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방역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반응이 이제 가능해? 예, 사업비 대응을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아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방류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하와 꽃게 방류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마다 방류량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2015년, 16년보다는 2배 이상 방류량이 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방류를 많이 하면 어획량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방류를 하면 방류 종류에 대한 효과 조사를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바로는 2017년도에는
대하 같은 경우는 1.38배, 꽃게는 3.18배, 넙치는 2.61배, 조피골락은 1.26배, 붕어는 2.52배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방류 사업 그 방류 품종 경제 효과 조사 이것은 이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7년에 작성이 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서청군에서는 넙치를 2016년, 17년에 방류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이제 제출을 요구했더니 올라온 것이고요. 이 경제성 평가 결과에 뽑아왔는데 사실 이 꽃게 그 방류 사업 경제 효과 조사 이 퍼센트를 또 잘못 적어오셨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이 충남 해역으로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이 경제성 평가 결과가 예. 군만이 아니고 예. 예, 이 결과를 보고 우리 군과의 경제 그 효과가 일치한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효과가 어장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마다 해양 환경이 거의 충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경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2배에서 3배 정도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그 사천 수협 위판 실적을 보면 이 방류 효과 조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수협 위판 실적으로 보면 대안은 2016년보다 2017년에 절반 정도 오히려 줄었고 방류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네, 작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연산까지 생산량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보면은 품종별로다가 해역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적게 잡히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강신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촌계별로 사실 이 방류량을 더 늘리고 싶어 하십니다. 방류를 하면 그거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방류 사업을 할 때 품종이나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일단 그 어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이제 우선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장소 같은 데는 이제 지침상 자연산 그 어류가 서식하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거쳐서 품종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이라는 것이 예.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적지와 시기를 판단해서 방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산종자관리사업에 따라서 맞춰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서식 환경을 판단을 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 시기와 장소별 매뉴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효과조사에 하는 방법으로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그 효과조사 결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성 평가가 사실 이 기준 연도가 참 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는 2010년이고 대안은 2012년에서 13년이 기준 연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기준 연도를 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17년에
1.38배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전해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예, 추정해서 네. 네, 이처럼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을 해서 방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효과조사도 참고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해서 또 지역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군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어민들이 좋다고를 하는지 어떤 품종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아까도 강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홍원항하고 이렇게 송석항하고 몇 군데로 한정돼서 방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소도 또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할 때도 또 고려를 좀 해주시고 이 군에서도 이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천군 자체에서도 환경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보를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별로 품목별로 대하와 꽃게, 넙치 이 세 품목만이라도 서천군만의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류 사업이 최대한으로 생존율을 높이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현금 부담 지급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양수산과냐 이 선금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선금. 예, 그 선금 운임이나 여비처럼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사 또는 용역, 물품 제조 뭐 이런 것이고 물품 구매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물품 구매를 하면서 특히 이제 종패나 기인방 같은 경우에 미리 선금을 주고서 물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조금 확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좀 선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확보가 아니고 선금을 주고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9개월간을 보조 사업자 통장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뭐 지급을 하고 했다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그런 얘기요. 그건 지금은 사람이 아는데요. 아니 이제 과거에도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뒤에 우리 실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선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공사, 물품 제조, 용역에 대해서 최고 70%까지 이제 지급을 할 수 있고 다음 성금을 지급하는 의무는 공사, 제조, 용역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자재가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할 때 자재를 미리 구입하라 또 뭐 인건비를 주라 그런 얘기고. 그런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무슨 자재대가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그 필요 시기에 납품받아서 돈만 주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삼 서식 환경 조성 사업, 또 폐류 어장 지원 조성 사업 이런 것은 이 종패라든지 이런 것을 양식장에서 구입에다 그냥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종류이기 때문에 종자 배양장에서 그냥 구입에다 뿌리는데요.
예전에 폐도 같은 경우는 자연산이라서 그 나오는 시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주고 이제 계약금을 어느 정도 주고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2017년도에 총 18건에 6억 3,915만 7천 원이고 2018년도에 14건에 11만 4,100 1만 9천 원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미리 계약금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근래 17년도부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14년도, 15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류 감사할 때는 미리 계약금이니 뭐 이런 것이 혹시 이게 보니까 사업자 통장에 잠자고 있다가 지금 한 거에 이렇게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자 수입이 줄잖아요 이게.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미리 계약금을 안 주고서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선금을 지급한 이유는 왜 지급했어요? 저희가 이제 재정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리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데 아니 신속 집행을 하는 거 좋지만 법을 위반해가면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다 법 위반해가면서 일찌감치 다 뭐 1, 2월 달에 다 줘버리지 그걸로 이걸 왜 12월 달까지 합니까? 아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신속 집행을 해야지 법이 위반해가면서도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게 이걸 그 정기금을 했다고 할 때 한 6개월 정도 이게 2017년도는 한 362만 5천 원 2018년도는 한 759만 6천 원 이 정도에서 한 1,100여만 원의 그 이자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이게 어청계장이나 또 사업자 통장에 그냥 잠자고 있다가 거기서 지급한 거예요. 이렇게 납품하고 나면 그래. 그리고 이것도 또 최고가 이제 70%를 주도록 됐는데 다 70%를 줬어요. 보니까 뭐 50%를 주지도 않고 그냥 다 일괄. 여기 뭐 재무과장 여기 나와 계신가요? 지금 교체 때문에. 이게 이제 재무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그 선급 지급한다고 그 재무과에 오면은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면은 지급을 안 해야 하는데 그 재무과장도 다 지급 집행을 했어요. 하여튼 이제 이거 앞으로는 지금 뭐 충분히 선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죠. 이게 예. 인건비라든지 자재구입이라든지 이게 단순히 물품을 제조할 때는 가능한데 물품 구입할 때는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만 해도 뭐 10억 뭐 4,400 이렇게 엄청난 그 현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신속 집행을 하라고 해도 법을 위반해가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하는지 법이나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신속 집행을 하라고 그 아마 과거에 보니까 두 단체장들 불러다가 도에서 뭐 상당히 그 뭐 어묵에 뭐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런 걸 유념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신서청 하력 예인선 좌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호 의원입니다. 신서청화적 개인선 자초 관련해서 먼저 9월 10일부터 사고 현장에서 방지 작업에 노고를 다하신 서청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인선 자초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지 책임. 해상 방제는 이제 해경에서 하게 되고요. 해안 방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오염 원인자에 대한 방지 책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양 경찰서에 있다고. 이제 이게 되게 분류를 화주하고 선주를 봅니다. 화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발전, 선주는 선주를 대신해서 방지 책임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천군의 행정명령에 보험사와 이 화주인 중고발전의 선박 인양 및 방지 명령을 하셨죠? 예. 근데 이게 왜 구두로 되었습니까? 방제 명령은 이제 구두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12일 날, 10일 날 사고가 나고 12일 날 선박 철거명령 공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제 다급할 경우 구두로 하더라도 추후에 공문이나 어떤 행정 서식의 또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12일 날 방치 선박 제거 명령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공문 그 부분은 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보면 그 해상 인근 지자체의 대형 오염 사고에 대해 자체 현장 조치 매뉴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드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2015년 10월 달에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충남도 승인을 받으셨죠. 근데 이게 보통 대형 오염 사고라고 하면 100kl,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km가 입출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예. 근데 이 해상수산부 지침에 보면은 대형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해상 오염 사고도 이 대형 오염 사고 그 매뉴얼에 준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이제 이 단계적으로 1단계 관심 단계, 2단계 주의 단계, 3단계 경계, 4단계가 이제 최고 그 심각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경고사항으로 해양 오염 사고의 경우 4단계 심각 단계에서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차후에 상황별로 그 위기 경고 단계를 낮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해양 오염 사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사실 그 12시간 이내에 연료탱크 봉쇄 작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크게 확산이 안 될 걸로 봐서 거기에 따라서 하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바가 거기에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그 상황별로 비상연락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서들이 뭐 보건소나 뭐 지역경제과장님을 방문하셨습니까? 거기가 이제 보건소나 지역경제과, 뭐 사회복지실 이런 데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그 관련 과하고 연관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다른 뭐 인근에 무슨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시에 어떤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충분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그 상황 설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처음에 좀 상황 설명이 좀 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민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같이 그 오염 현장을 그 예찰을 하면서 조사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9월 10일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최초로 그 지역 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뭐 보령 해경에 따르면 좌초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뭐 기름 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탱크 4개를 준비했다. 뭐 선박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잘못 보면 이게 방제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런 보도 자료를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또 마지막에 뭐 해양 경찰은 이렇게 주체가 딱 나오는데 이게 서청군 자료 서청군에서 이렇게 준 자료는 이게 아니죠. 예, 저희들이 준 자료는 아니고요. 예, 그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상방제 해경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는 사람. 예, 물론 방제 작업에 대해서는 주체가 해양 경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를 입는 분들은 우리 뭐 어민들이나 아니면 뭐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재산이나 어떤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뭐 인근 상황에 대해서 뭐 군민들이나 또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상황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후에 이제 발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뭐 대형 뭐 석탄 화물선이나 이런 배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입항을 하고 할 건데 앞으로 이런 해상 사고에 뭐 조그맣든 크든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매뉴얼 검토해서 그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FTA 피해 보전 직접 직불대에 대하여 질의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FTA 피해 보전 직불금 2016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군에는 해당 품목이 없어서 추진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며 2017년에 10개 품목 중에 보거나 악의가 가능했을 텐데 신청자가 없고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좀 홍보가 2016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리올렛이나 또 다른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했는데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고 이 자료도 가지고 오셨는데 작년 7월과 8월 FTA 직불금 홍보물로 현수막이 8개씩 7월, 8월 홍보 전단이 10부 제작이 되었습니다. 100부도 아니고 10부 제작이 되어서 이것으로 홍보를 하였다고 하시는데 이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홍보 전단이 포스터 많이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이 홍보 전단 10부 101곳이 아까 그 어촌계가 여러 개가 되는데 다 직접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홍보가 충분히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어업인들 피해가 커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전해주고자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국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고 조사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을 우리 어업인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만 해서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홍보를 하고 신청자 없다고 지나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올해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니까 뭐 책임이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올해 또 7월에 FTA 직불금 선정 품목 고시되었을 때 과장님 파악 못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7월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지 않았었다면 올해도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신청자를 보니까 133명이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된 사람이 97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홍보만 제대로 되었어도 이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관내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선어민이 한 480명 정도. 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홍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어촌계별로 홍보나 교육, 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신청자 수가 사실 그 400명보다 뭐 133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국비 100% 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업인들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각 어촌계별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시고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tion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특화단지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재입니다. 우리 과장님, 특화단지가 5월달에 투자이특화로 이관됐죠? 예. 그 이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공단지 분양 업무만 지금 현재 남은 상태인데요. 분양 업무를 전문으로 투자이특화를 하기 때문에 너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수산과 김특화단지 관련해서 그만치 일을 못했다는 증거예요. 분양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그 인정하시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김특화단지는 투자이특화에서 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초부터 관리해서 생산되는 판매까지 일률적으로 거기서 관장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특화단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서로 협조해서 문제 없이 해결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뭐 이유도 있지만 하여튼 분양했던 저조해요. 예. 저조해서 뭐 그때도 뭐 감사시에 좀 마른 멸치 쪽으로 이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왜 특허단지가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특화단지 입주 품목이 조미김인데요. 조미김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특별한 상품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브랜드를 창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조미금 가지고 자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지 조성 과정에서 몇 년씩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도 들어가고 그 후에 나오는 게 후유증이에요. 맞죠? 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면 못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말로만 지금 7개 빌지 분양됐다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 시행 과정을 보면 4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조미김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현장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민 한 장으로 조미금 한 봉투를 만든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130원까지 판매되는 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가 됐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가로 되지 않는
생산 원가가 130원. 130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현장에서 가서 확인된 상황이에요. 담당 직원도 같이 가셨고 130원에 판매된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김산업의 조미김이나 김산업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조미김은 사실 전망이 좀 어둡다고 보고요. 그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른김 같은 경우는 수출 자체가 이제 그동안 조미김으로 하던 것이 마른김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 특화단지도 조미김만 고집할 때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과감하게 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다 알고 계세요. 조미김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또 저게 특허단지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왜 그걸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자, 2년, 3년 더 기다리면 효과 있습니까? 하면 더 어려워지죠? 그렇게 판단 안 했어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서천군 김산업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또 쉽게 좀 생산할 수 있는 부위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외국 수출이나 친환경 쪽으로 가격이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저조하게 판매되고 있죠. 현재. 예. 이제 아까 130원 정도 판매된다는 거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2,300원에서 2,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외국에서. 예. 그것도 파악하셨죠?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앞으로 뭘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김 생산을 위해서 지주식 기획을 좀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지주식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김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마린김도 그렇고 조미김도 그렇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고 인정하시죠? 예. 심지어 우리 김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에 대한 관심을 너무나 안 가져줘서 외지에서 홍보하지 말고 서천군에서 서천김이 있다는 거라도 선전해 주려고 여기 좀 홍보해 주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김이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금 마른 김으로 이제 5천만 석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원초로는 1,200만 석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마른 김으로 3,500억. 원천은. 원초는 한 700억. 그러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우리 서천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 그렇죠?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도 선해아식으로 친환경 단지를 좀 조성해서 지주식을 시험 가동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운영을. 예. 우리가 군이 좀 앞장서서 그 단지가 전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매약터라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지주식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할 앞으로 외국에 수출되는 환경을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기 좋은 부의식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뭐라 할까 소득을 익힐 수 있는 이런 긴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는 관해서 우리가 좀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부의식이 굉장히 편타 보니까 일반 지금 생산자들은 부의식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더 이상 발전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그저 그 정도 매년 피해 없이 생산만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부 도매로 판매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가 보완해줘야 됩니까? 우리 수산과가 해줘야 돼요.
앞으로 지주식 시범단지를 한번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7, 8년 전에 한번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생산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 이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민들이 좀 선호는 않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이제 그 참여를 할지를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헥타를 우리가 시범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에서 어느 곳을 지정해서 우리가 좀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주식으로 한번 해서 우리 서청김이 특화된 규모로 판매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면 우리 좀 수산과가 직무유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친환경 김이 생산만 된다면 판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래요. 앞으로 친환경 김으로 가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도 없다. 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검증되냐 안 되냐 그것까지는 저도 뭐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김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수출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우연히 대명에도 같이 갔고 또 직원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예요. 1시간 30분 동안. 우리가 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좀 발전되게 좀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우리 서청김 하지만 서청김 죄송하지만 이번에 그 행감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장항 여기 가니까 대청김 판매하고 있어요. 특산물 코너라고 되어 있고요. 참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그 앞에는 우리 시티 투어 뭐 한다고 참 이런저런 거 붙여놨더만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단면을 보더라도 우리 수산과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알고나 계셨어요? 대청김 판매하는지? 가서 질문하고 빗나간 얘기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코일 충청북도 코일 유통에 김을 납품하면 대전, 충남, 충북 여기에 다 판매가 가능해요. 우리가 판매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홍보 효과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초부터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를 어디까지 할 건가 우리 수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줘서 양식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민들이 이 장기적으로 믿고 돈을 믿고 이런 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항역에서 우리 대청김을 팔고 있는데 참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조차 거북해요. 좀 파악하셔가지고 원인이 왜 그런지, 예? 원인이 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하나 상품보다 서청군의 특산물과 관련해서 쉽게 해서 하나하나의 브랜드 중요하지만 쉽게 해서 분야별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업무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서청군 상품을 패키지로 좀 팔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김산업이 우리 어민들한테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양길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우리 지주식을 옛날 방식이라고 우리가 배척만 할 게 아니고 이것도 또 우리가 더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서천의 기능이 좀 외국에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과 관련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멀리 안 가도 지금 생태원이라든가 자원관 또 스카이워크에 엄청난 분들이 오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곳에서 우리 지역의 상품들을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원관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리플렛 좀 갖다 놓으려고 해도 그것도 안 갖다 준다고 원망하시고 뭐 그냥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좀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질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당신 의원 네, 강신민입니다. 지금 저기 국민의원님 지금 뭐 친환경 지휘직 있지 이거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이거보다 앞서는 게 더 있어요. 지금 비인서부터 다사리 쪽으로 지금 적관이 일어난 거 아시지? 네, 황백화. 예. 지금 원불구동이 일어났는데 서면 쪽 왔대요 지금. 근데 매년 서면에서 말씀하시기가 친환경이 흘러면 무슨 물이거든요. 기름을 생산해서 기름을 공장에 뜰 때 물부터 깨끗해 친환경이 돼요. 네. 첫째는 근데 그 말릴 수가 없는 거 군에서 잘 알아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가 지주식인데 지주식 오기 전에 지금 일부동성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밀집 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 우리가 그 뗄수 이외에는 모든 얼큰 방법이 없어요. 현재 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속을 하더라도 벌금 내고 계속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서면이라고 그래도 이게 단속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죽든지 말든지 생산을 못 하겠다 이렇게 아주 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군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보조사업 하는 데서 이제 보조사업비를 배정을 않고요. 그 수협이나 어촌계 행사계약하는 것을 행사계약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 시간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 조금 어민들이 어렵다, 애태는 어렵다 해서 보조금을 주고 뭘 해도 이거보다는 이게 진짜 잘 돼야 되는데 금년에 작년처럼 되면 한 20가구가 죽는데요. 소문이 그래요. 서면에 보면.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올 죽으면 이제 선도자금 때문에 죽는데 그 선도자금이 뭐냐? 그러면 기름쌀을 매일 빼려면 수협에서 또 5천만 원, 7천만 원 주는가 봐요. 선도자금 미리 기름 작업하는 비용을 물기름을 가지고 오면 기도에 얼마씩 이렇게 뛴다고요. 그렇게 해도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거 조건상이 이러다면은 그걸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1억, 2억, 3억 올라간다는 거예요. 호당. 이래서 죽는다는데 지금도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인가? 토요일날도 내가 이제 그 김원은 나랑 같이 염산 때문에 그걸 좀 자꾸한 얘기 좀 해봤는데 지금 소년도 이제 그 얘기 나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날이 일찍 오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너무 일찍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이 김이 날씨 지금 아침 저녁은 추운데 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김은 뜨거우면 안 된다고 보니까 날이 온도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밀식이 돼서 저도 주의하여 일부동성이 이렇게 나와요.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니까 친환경이 더 깨끗해야죠. 근데 우리 어민들 국민들이 살으려면 우선 물김이 많이 나오게 소득이 되는데 옛날에 뭐 좋은 종자를 지금은 하고 싶어도 물김 기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김이 많이 나오는 싼 종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과에서 뭐 어려우셔도 강력하게 그냥 말로만 해도 할 게 아니라 뭐 저기 군에 다니면 이제 어떤 분이 애태는 수협을 말 잘 듣더라고. 수협에서만. 군에서는 잘하고 잘하고 이거 말 안 들어. 수협에서 하자면 분들이 잘 듣더라고. 이런 강력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몇 대 이거
지금 허가 있는 숫자만 메고 나머지 지주시기를 우리가 아까 김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 대수만 딱 메고 우리가 군에서 시범적으로 지주식 10대를 해봐. 기가 막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한 달 늦추고 너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한 달 늦춰야 되는데 선거 어느 해는 좀 잘 돼요. 뭐 일주일에 있다 보니까 잘 되겠지요. 근데 그런 것을 다른 우리 어민들이 어려워도 이런 제도를 어렵게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수익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오피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환경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직무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김인수 체육과장, 이정성 문화관광과장, 홍성갑 지역경제과장, 부충환 환경보호과장,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통군 의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